제12강 역사를 담았어요. 성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다양한 성어 중에서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성어에 대해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12강 역사를 담았어요. 성어.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우리 역사를 담은 성어, 두 번째 중국 역사를 담은 성어, 그리고 확인학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역사를 담은 성어. 단원의 주요 내용은 계란육을 알아보기와 함흥차사 알아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첫 번째 고사성어로 계란유골입니다. 한자의 뜻과 음은 닭게 알란이 있다 유 뼈골입니다. 겉뜻은 달걀에 뼈가 있다 또는 달걀이 골았다입니다. 골았다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은 뼈골의 골이라는 한자음을 빌려 우리말의 골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뼈와는 내용상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유래와 속뜻을 알아볼까요? 조선 세종 때 황희 정승은 청렴한 생활을 하다 보니 장마철의 집에 비가 셀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세종은 이런 황희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하루 동안 새벽에 성문을 열었을 때부터 저녁에 닫을 때까지 문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다 사서 황정승에게 주도록 조치했죠. 그러나 그날은 뜻밖에도 새벽부터 몰아친 폭풍우가 종일토록 멈추지 않아 성을 드나드는 장사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문을 닫으려 할 때 한 사람이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황희가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달걀이 모두 골아서 한 알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계란유골은 운이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일이 잘 안 된다는 속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두 번째 고사성어로 함흥차사입니다. 먼저 한자의 뜻과 음은 모두 함, 일어나다 흥, 임시로 맞는 겸직차, 벼슬 이름 사입니다. 겉뜻은 함흥으로 보낸 차사입니다. 그렇다면 유래와 속뜻을 알아볼까요? 조선 초기 방석의 변이라고 하는 1차 왕자의 난이 있은 뒤 태조 이성계는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고향인 함흥에 응거했습니다. 그 후 제2차 왕자의 난으로 형제들을 살해하고 끝내 왕위를 차지한 태종 이방원은 분노한 아버지 태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함흥으로 차사를 보냈으나 태조가 번번이 활을 쏘아 차사들을 죽이거나 가두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함흥차사는 심부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이라는 속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역사를 담은 성어. 단원의 주요 내용은 지록이마 알아보기, 결초보은 알아보기, 삼고초려 알아보기, 사면초가 알아보기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담은 첫 번째 고사성어로 지록이마입니다. 한자의 뜻과 음은 가리키다 지 사슴록, 하다위 말마입니다. 겉뜻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래와 속뜻을 알아볼까요? 진나라의 승상조고는 진나라의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나 여러 신하들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에 이세 황제에게 사슴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말입니다. 그러자 이세 황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승상이 잘못 아는 것 아닌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니? 좌우 신하들에게 묻자 어떤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조고는 몰래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을 법으로써 벌을 주었습니다. 그 뒤 신하들은 모두 조고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지록이마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속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담은 두 번째 고사성어로 결초보은입니다. 한자의 뜻과 음은 맺다 결 풀초, 갚다보 은의 은입니다. 겉뜻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래와 속뜻을 알아볼까요? 진나라 위무자에게
어린 첩이 있었는데 위무자가 병에 걸리자 아들 위과에게 말했습니다. 꼭 다시 너희 새어머니를 개가시켜 보내주어라. 그런데 날이 갈수록 위무자의 병세가 악화되어 위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새어머니를 꼭 순장시키거라. 이렇게 말하며 지난번 개가 즉 다른 집안에 시집 보내주어라와는 다르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위무자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위과는 새어머니를 순장시키지 않고 개가시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이 위독하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법이지. 나는 정신이 맑을 때 내린 명을 따르는 것이야. 후에 나라의 장군이 된 위과는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어떤 노인이 풀을 묶어 상대국 장수 두 회를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회가 묶인 풀에 넘어져 고꾸라져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시집 보내준 여자의 아버지요. 당신의 아버지가 정신 맑을 때에 명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보답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결초보은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속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담은 세 번째 고사성어로 삼고초려입니다. 한자의 뜻과 음은 새삼 돌아보다 고풀초 오두막집여입니다. 겉뜻은 세 번이나 초가집을 돌아본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래와 속뜻을 알아볼까요? 유비가 신야 땅에 주둔하고 있을 때 서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유비가 그를 중이 여기자 유비에게 서서가 제갈공명은 누워있는 용이라며 만나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비가 서서에게 제갈량과 함께 오라고 하자 서서가 제갈량은 나아가 만날 수는 있지만 굽혀서 부를 수는 없으니 자신을 굽혀 제갈량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비는 마침내 제갈량을 찾아갔고 모두 3번을 가서야 겨우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삼고초려는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속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담은 네 번째 고사성어로 사면초가입니다. 한자의 뜻과 음은 넷사 방면면 초나라초 노래가입니다. 겉뜻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유래와 속뜻을 알아볼까요? 초나라의 왕인 항우가 해하에 왔는데 폐색은 짙었고 식량은 거의 떨어졌습니다. 한나라의 장군 한신 등이 이를 틈타 공격하니 항우는 패배하여 진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한신 등이 그를 몇 겹으로 포위하였습니다. 항우는 밤에 한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서 매우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가 모두 이미 초나라를 얻었는가? 어찌 한나라 군영에 초나라 사람이 이라도 많은가? 이에 항우는 휘장 속에서 일어나 술을 마시며 항우의 애첩인 우미인에게 일어나 춤을 추게 했습니다. 슬픈 노래는 강개했으며 눈물 몇 줄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울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삼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이라는 속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와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관계 있는 성어를 고르시오. 1번 사면초가 2번 함흥차사 3번 결초보은 4번 삼고초려 5번 지록이마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삼고초려입니다. 3번이나 초가집을 돌아보다는 뜻의 성어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기사의 제목에 들어갈 성어를 고르시오.
배송도 환불도 땡땡땡땡 깜낌이 해외 직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문의 내용을 읽어보고 정답을 생각해 봅시다. 1번 계란유골, 2번 지로기마, 3번 사면초가, 4번 결초보은, 5번 함흥차사. 정답을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 함흥차사입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은 해외에 물건을 구입하는 해외 직구는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업체의 구매 배송 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어울리는 성어는 심부름을 보내도 소식을 알 수 없다는 뜻의 함흥차사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어의 활용이 잘못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석형. 성 밖에도 적, 성 안에도 적.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 정원.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고 반드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준환,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보니 꼭 상황이 지로기마 같은 걸? 이미 심부름 보낸 지가 언젠데 함흥차사야? 송아,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상고초려라도 해서 그분을 모셔와야만 합니다. 정답을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준환의 말입니다. 준환,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보니 꼭 상황이 계란, 유골 같은 걸? 이라고 말해야겠죠. 준환의 말 속에 지로기마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속뜻이 있는데 말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음을 의미하는 계란유골로 바꿔야겠지요. 제12강 역사를 담았어요. 성어. 정리하기입니다. 화면에 제시한 내용을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12강 역사를 담았어요. 성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